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등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리사이트를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아마 그 문학 선생님이 과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도 무수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리사이틀들, 그러니까 이제 음성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목소리로 하는 글쓰기죠. 이 과정들이 생각해 보면 뭐 이를테면 셰익스피어를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당대의 최고의 셰익스피어 배우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는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가 있었고 70년대에는 존 길거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6, 70년대 존 길거드가 아주 엄청난 그죠, 연기를 한 분이죠. 지금은 케네스 브라나입니다. 케네스 브라나를 최고의 셰익스피어 배우로 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모두 그 햄릿을 했었어요. 햄릿을 했었고, 햄릿이 항상 기준인 것 같아요. 햄릿은 특히 삼막일장 독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화 버전은 보면 로렌스 올리비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멜 깁슨 버전이 있습니다. 멜 깁슨은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이제 호주에서 이제 연극을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였고, 그래서 프랑크 자폴렐리가 감독한 햄릿의 주연을 했었죠. 글렌 클로즈가 거트루드로 나오고 했던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케네스 브라나가 자기가 그러니까 연출한 작품의 주연을 했었습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로 세팅을 바꿔서 대사는 한 줄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똑같은 대사입니다. 똑같은 대사를 학생들한테 한번 세 개를 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와닿느냐? 뭐 단연코 케네스 브라나입니다. 가장 감각적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워낙 그렇고요. 누가 제일 지루하냐? 그러니까 50년대 로렌스 올리비어입니다. 근데 로렌스 올리비어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로렌스 올리비어는 굉장히 상념에 사로잡힌 햄릿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햄릿을 연출을 해냅니다. 멜 깁슨은 이성보다는 훨씬 감성,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찬 젊은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도 원했던 것이 프로이드적인 해석을 원했었고, 그래서 그 어떤 침실 장면에서 자기 엄마 거트루드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어요. 왜 삼촌하고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냐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거의 레이프 수준입니다. 거의 레이프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 울부짖는데 사실은 울부짖는 이면에 굉장히 이게 관능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케네스 브라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이 분노를 승화시킬 줄 아는 어떤 그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아무래도 젊은 그 친구들은 케네스 브라나가 훨씬 세련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실은 똑같은 라인들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세 개의 그 글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딜런 토마스가 직접 낭송하는 거, 리차드 버튼이 낭송한 거,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를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게 글을 눈으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 뮤지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 중에, 지금은 가장 핫하게 정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정말 핫했던 뮤지컬인데, 이 해밀턴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그 해밀턴입니다. 그 사람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린-마뉴엘 미란다라는 힙합 가수이자 작곡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힙합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의 서사가 파운딩 파더들의 이야기예요. 조지 워싱턴도 나오고, 뭐 아론 버도 나오고, 알렉산더 해밀턴 나오고, 아론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다 랩으로 처리를 해요.
힙합 음악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에서 조지 워싱턴 정부 초대 정부에서 막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을 랩 배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랩 배틀을 해요 실제로 그 무대에서. 그래서 이게 이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 친구가 이제 모든 음악과 뭐 이런 가사와 이런 거를 다 총괄한 친구고 실제로 처음 그 퍼스트 시즌에 해밀턴 역할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워싱턴 하이츠라고 뉴욕 업스테이트 쪽에 브롱스 쪽 가는 쪽 조지 워싱턴 브릿지 다리 밑에 있는 이민자 타운이 있습니다.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 하이츠에서 자랐어요. 그 리마누엘 미란다가 본인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힙합으로 된 뮤지컬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쓴 게 In the Heights라는 걸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했어요. 누구죠? 랩 잘하는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 버전을 제가 봤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고 굉장히 유명했던 뮤지컬입니다. 그 이제 자기 동네 이야기입니다. 어릴 시절에 동네에 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휴가를 2004년에 휴가를 가면서 그 당시에만 나왔던 알렉산더 해밀턴 전기를 한 권을 사가지고 공항에서 사서 이제 보통 휴가지 가면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그 별 영양가도 없는 책 그냥 계속 보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죠, 그죠? 이렇게 그거 한 권 산 거예요. 사서 갔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건국 공신인데 이 사람이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카리브해에서 태어났어?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엄마는 그쪽 카리브해의 현지인이었고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고 가난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모아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건너오고 해서 독학으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을 또 다녔고 그래서 나중에 은행을 만들고 미국 최초의 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 초대 재무장관까지 가고 그러니까 완전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를 만든 사람인데 카리브해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힙합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에는 힙합이나 R&B, 팝 뮤직, 소울, 그 다음에 본래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의 멜로디 이거 다 씁니다. 전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2015년 2월에 그 퍼블릭 시어터라고 다운타운에 있는 오프로드웨이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2월에 개봉을 했고 8월에 브로드웨이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아마 3rd, 4th 시즌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미국 순회 공연팀이 따로 있고 뉴욕 공연팀이 따로 있고 해외 공연팀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쭉 나눠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로 지금 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린-마뉴엘 미란다라는 한 청년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 그래서 뭐 웨슬리안 대학을 다녔고 뉴욕에서 태어났고 뭐 쭉 이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믹스테이프를 하나를 만듭니다. 믹스테이프 이제 이 뮤지컬의 아이디어를 담은 곡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곡이 더 해밀턴 믹스테이프라는 곡인데요.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면 2009년에 백악관에서 포이트리 데이라고 해서 시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제가요 해밀턴에 대한 뮤지컬을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곡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고 또 해요. 다 웃습니다. 뭘 저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 웃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공연이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다시 인바이트를 합니다. 오바마가 8년 재임을 했으니까 처음 초창기 때 그걸 듣고 막 웃었는데 이제 거의 재임 이제 두 번째 연임에서 끝나갈 쯤에 다시 부릅니다. 해서 이 전체 크루가 다 와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 첫 곡을 부릅니다. 프롤로그 곡을 부르는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밀턴이고요. 초대 재무장관, 카리브 서인도 제도 하면서 태어났고 보스턴으로 가서 킹스 칼리지가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은행을 만들었고 아론버와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듀얼을 했는데요. 이게 듀얼이 뭐냐면 결투입니다.
말 그대로 총을 들고 하는 결투입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는 서양에서 결투는 공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투를 해서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듀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에 보면 그 안나 까레리나가 브론스키라는 사람과 이렇게 러브어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륜이 있는데 안나 까레니나의 남편이 그걸 알아요. 아, 저 브론스키라는 애랑 지금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쟤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해요. 결국 못해요. 그 장면, 그래서 이제 그 듀얼이라는 게 굉장히 관습법으로 그게 19세기 후반에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근데 17, 18, 19세기에 듀얼은 굉장히 흔했던, 그 주로 이제 불륜 문제로 인해서 카콜디드 하즈밴드,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이 주로 결투 신청을 하고 그래서 붙어서 이제 누가 죽든 하여튼 끝까지 결투를 하는 거죠. 그 뉴저지 주 어디 공터에서 한 결투에서 죽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죠? 그죠? 나이가 얼마 안 40, 뭐 한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살아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승승가도를 달리던 상태였었고 계속 살아서 정치적 커리어를 이어나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가 뉴욕으로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미국 건국 당시에 농업자본 세력과 상업자본 세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조지 워싱턴은 농업에 기반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가 버지니아 주하고 그 밑에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에 가깝죠. 이게 농업 기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업 기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정권을 장악을 했으면 아마 수도로 옮겼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미국의 돈인데요. 1달러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2달러가 토마스 제퍼슨, 일단 대통령이죠. 5달러도 링컨 대통령입니다. 10달러가 해밀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지폐가 1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그 10달러짜리 지폐에 해밀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뭐 굉장한 사람이었죠. 20달러가 앤드류 잭슨, 이 사람도 대통령했던 사람이고 그랜트 장군도 나중에 대통령을 했는데 50달러고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베냐민 프랑클린입니다. 베냐민 프랑클린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만든 사람이고 독립산업문을 기초했던 사람이고 피레침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돈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국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국은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파운딩 파더가 집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파운딩 파더입니까? 아닙니다. 이율곡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사임당, 뭐 이황, 이율곡 다 그렇죠, 그죠? 이게 왜 이럴까를 한번 제가 그냥 재미삼아 살펴보니 중국 돈은 전부 모택동에 들어가 있고 베트남 돈은 온통 호치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보면 무슨 시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의 이 문화는 일본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영국 온통 여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인을 넣어서 29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해밀턴에 대한 인기고요. 이게 이제 초연을 했던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캐릭터들이고요. 알렉산더 해밀턴, 일라이자 해밀턴, 그 와이프였던 일라이자 해밀턴, 아론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조지 워싱턴도 있고, 킹 조지 3세, 그러니까 영국의 왕, 그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린-마뉴엘 미란다가 해밀턴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론버 역할을 했던 사람, 흑인입니다. 일라이자 해밀턴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요. 아버지가 중국계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약간 혼혈인 여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믹스테이프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백악관에서 했던 믹스테이프입니다.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